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안전벨트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제 여행이 그 안전벨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유롭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다시 도전해도 괜찮아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써도 된다. 계약서를 써주셔서 그 20년 무상임대 계약서가 저희에게는 목포를 선택하게 된 계기였죠.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밖 레퍼런스, 서울밖을 선택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서울밖을 선택한 사람들의 파도입니다. 최근에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네,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한 밈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그 영상 자체가 웃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괜찮아 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7년 전부터 청년들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건네온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50개에 육박하는 청년마을이 만들어진 계기이자 청년마을의 시초, 지치고 힘든 서울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삶이라는 제안을 시작하신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우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 유튜브 채널 오픈과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괜찮아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홍동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살이 몇 년 차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목포 출신이 아니고 목포에 온 지가 이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처음 목포에 왔고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8년 되어 가고 있고요. 저는 목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도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전국 일주 전문 여행사를 운영을 했었고 목포에 와서도 목포의 로컬을 다루는 목포 로컬 투어를 만드는 그런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궁금해요. 괜찮아 마을은 이제 이름 자체는 저희가 목포에 온 게 2017년이었고 2018년부터 이름을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처음 목포에 왔을 때에는 이제 전국 일주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이제 20, 30대 친구들에게 고향처럼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로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탐색하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목포를 이제 좋은 기회로 알게 되어서 목포에 정착을 하게 됐고 2018년에는 저희가 이제 괜찮아 마을이란 이름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이제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라는 용역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나라당터 입찰이 올라왔던 용역 사업인데 그 용역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괜찮아 마을의 개념들을 이제 이름을 붙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 저희가 사람들한테 특히 20, 30대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지역에서 살아도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유롭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해도 괜찮아 라는 의미를 담아서 괜찮아 마을이란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2018년에 많은 청년들이 오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괜찮아 마을 이런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저도 너무 공감이 됐고 사실 제가 로컬 씬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우연히 이제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진짜요? 네, 진짜로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으면은 나도 가보고 싶은데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로컬에 대해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에게도 괜찮아 마을과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커다란 존재인데요. 영광이네요. 그러면은 괜찮아 마을이 시작됐던 계기를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 뭐 청년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해주셨던 거 걸로 보셨구나. 봤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했던 사업은
여행사였어요. 전국 일주를 전문적으로 한 여행사였는데 아무래도 좀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여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가하는 연령대가 주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사람들과 되게 많은 여행들을 했거든요.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의 한 1,300명 정도의 청년들과 뭐 수많은 여행들을 하면서 지구 막 2바퀴 정도의 거리를 운전을 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대를 보내잖아요.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대를 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가슴속에 좀 대표적인 감정은 우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외로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컸었고, 굉장히 좀 전 나름대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춘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밝고 희망차고 굉장히 좋은 미사여구를 붙여야 할 단어 같은데 네. 우울하고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뭐 경쟁 사회니.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화인 것 같아요. 좁은 땅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여기 전라남도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에 146명의 사람들이 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00배네요. 120배 정도의 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한 명이 살 땅에 서울에서는 120명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사회적 비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아남고 집 한 채라도 살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20대 교통사고로 죽는 친구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한 6배 정도 많습니다. 6배나 더. 네. 30대에는 8배 더 많아요. 와. 우리가 막 교통사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문철 TV에 나오는 그런 교통사고로 죽는 사례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30대 8배 더 많다는 게 굉장히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네. 뭐 그런 아까 유튜브 채널도 해서 막 계속 이런 사고 유형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도 경각심을 또 인지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막 음주 단속이나 과속 단속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뭐 교통 표지판인 그리고 뭐 자동차 안전벨트 네. 또 자동차 보험도 사실은 사고 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 제도들이 있는데 과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좀 병이 났을 때 네. 과연 우리는 어떤 신호등을 보고 멈춰야 할까? 우리는 어떤 보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안전벨트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좀 제 여행이 그 안전벨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신호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일주 여행을 할 때에도, 전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우리의 감성은 괜찮아였어요. 괜찮아 마을의 감성 있잖아요. 네. 괜찮아. 어떻게 보면은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한번 우리 그냥 여행을 떠나보자, 한번 뭐 이런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목포에서도 만드는 괜찮아 마을이 그런 치료와 치유와 힐링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 마음의 안전벨트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 그 목포에 오시기 전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전국 투어 여행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훨씬 더 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걸로 봤거든요. 뭐 많은 일을 했다기보다 목포에 오기까지 많은 장소를 물색을 했죠. 네. 제가 이제 되게 웃긴 게, 저는 지금 목포에 살고 있지만 저는 원래 경북의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경상북도 문경 사람이고 네. 어머니가 예천 사람이거든요. 다 청년 마을들이 있는 지역들인데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태어난 것도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찍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에서 학창 시절 보내고 대학 마치고 심지어 군대까지 서울에 수방사를 나오고, 군대까지요? 네, 그리고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고 뭐 이렇게 서울에 사업하고 이렇게 계속 서울에 살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무언가를 해본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또 했던 사업 중에
강원도 횡성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게스트하우스 가신 적 있으세요? 되게 스키나 보드 같은 윈터 스포츠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윈터 스포츠 세계에 빠지게 돼서 캐나다에서 보드 강사 자격증도 따고 막 이제 그 횡성에 가가지고 네. 스키 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강습, 렌탈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을 3년 정도 이제 했었어요. 네. 네. 그렇게 강원도 횡성은 근데 이제 좀 뭔가 그 당시 느낌은 내가 이걸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저는 막 이제 스키 보드를 타고 막 그런 점프도 하고 막 한 360도 회전도 하고 하는 막 그런 이제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갈수록 우리 20대 청년들은 스펙, 뭐 학업, 그리고 또 취업 이런 거에 더 열중하지. 우리 학교에 있던 스노보드 동아리도 막 거의 그 당시에는 폐쇄 직전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윈터 스포츠가 엄청 죽어갔더라고요. 그러네요. 옛날 대학생들이 꼭 막 스키나 보드 같은 거 한 번씩 배우고 타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뿐만 아니라 뭐 그건 이제 단편적인 예고, 대부분의 취미 활동이나 많은 문화 활동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낭만을 좀 잃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전 떠났죠, 횡성을 그때는. 횡성을 더 이상 떠났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 일주 여행사를 창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정착한 곳은 처음에 제주도였어요. 네. 제주도에 이제 여러 번 돌다 보니까 이제 멋진 장소가 있어가지고 좀 비쌌어요, 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한량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또 열었어요. 네. 이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한량 유치원인데 성인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유치원처럼 노란색 원복을 입고 4박 5일이나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묵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였고요. 되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도 많이 왔고. 이름 한량 유치원이 이제 한 번도 한량처럼 살아본 적이 없지만 여기서는 한량이 되어보는 그런 처음인 곳이어서 유치원이라고 했고요. 한량 유치원이었는데 네. 되게 거기서 조금 이 방법이 먹히겠구나. 이게 네. 갈수록 이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했고, 다만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했던 게 20, 30대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여행을 가기엔 너무 아쉽고 부족한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한 여행을 만들어야 했는데 제가 만들었던 한량 유치원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표선면이라고 이제 네. 공항에서도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아.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차도 교통편도 필요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어 가지고 네. 이제 더 저렴하고 좀 괜찮은 숙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여러 지역들을 고민을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어디로 갔냐면 태국의 치앙마이가 치앙마이 그때. 디지털 노마드 뭐 이제 워케이션 네. 뭐 아니면 그때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아니었고 디지털 노마드였는데 네, 네. 약간 노마드적인 삶을 사는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컴퓨터 하나 들고 오면 커피 마시면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네. 좀 이제 좀 막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인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네네. 태국의 치앙마이를 가서 막 물색을 하다가 이렇게 독채 숙소가 12개가 있는 가운데 큰 인공호수가 있는 오.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빌릴까 말까 하고 이제 하다가 그 모든 계획을 접고 목포로 오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목포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목포로 오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목포로 왔냐? 이제 목포에 뭐가 좋아서라고 좀 뭐 이야기를 아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목포에 뭐가 좋아서 왔다기보다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네. 목포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목포 출신은 아니신데 전국을 다니시다가 목포에 건물을 하나 구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래된 여관 건물 하나가 저렴하게 나온 걸 보고 매입을 하셨는데 네.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건 방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재밌는 활동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연락을 받고 오게 됐죠. 이제 그분이 이제 강재훈 시인님이라고 네. 시를 쓰시는 시인이에요. 근데 시의 주제가 대부분 섬이에요. 섬을 다니시면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이제 섬의 이야기들을 쓰시는 진짜 찐 로컬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제 저보다 연령대가 좀 높으셔가지고 네. 그 이제 40, 50대, 60대의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저희를 초대하셔가지고 제안 주신 게 뭐였냐면 목포에 영화 건물을 써라 공짜로. 네. 이거 그냥 공짜로 써도 돼요?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고 얼마나 이게 저희가 좀 쓰다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20년 동안 무상으로 써도 된다. 20년이나. 도장을 딱 찍어 주셔가지고 네. 계약서를 써주셔서 그 20년 무상임대 계약서가 저희에게는 목포를 선택하게 된 계기였죠. 뭐 목포의 음식이 맛있어서, 목포의 뭐 바다가 좋아서, 목포의 뭐 적산가옥이 뭐 아름다운 근대 문화유산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 나중에 와서 찾은 이유들이고요. 처음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가장 이걸 오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상으로 20년간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분들 주변에 있던 분들이 네. 한 분씩 도움 주셔가지고 뭐 이 건물도 또 매입하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금 괜찮아 마을에 쓰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정말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도움과 호의가 모여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들어보고 저도 막 찾아봤던 게 있는데 익스퍼루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15년 기사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최초의 전국 일주 자율 여행 상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이야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좀 많지만 네. 이때는 진짜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생소했죠. 그래서 네. 어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참여할 때. 저희가 한 4박 5일 정도의 4박 5일 프로그램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제 안 비싸요. 네, 예. 네, 네. 근데 청년들은 이제 그것도 비싸다고 좀 여길 수 있어요.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4박 5일이면 어느 정도 여행을 하냐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역 KTX역 12번 출구에서 만납니다. 네. 출발을 해가지고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안면도랑 뭐 태안, 뭐 보령 그리고 또 전주 뭐 해서 군산 전주 해가지고 목포까지 오는 여행이 이제 4박 5일이었고 목포역 KTX역에서 사람들을 내려줘요. 갈 사람은 가고 또 계속 갈 사람은 계속 가고 그럼 목포에서 또 부산까지 5박 6일이에요. 그럼 5박 6일 동안 또 여행을 해요. 네. 이제 남해안을 따라서 뭐 이제 순천, 여수, 통영, 뭐 거제, 뭐 이렇게 해서 경주까지 가요. 네, 네. 경주에서 헤어지고 또 갈 사람은 가고 또 올 사람은 오고 해서 경주에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동해안을 따라 7번국도를 따라 쫙 여행을 해요. 삼척, 우와. 동해, 강릉, 뭐 속초 해가지고 양양 네네. 갔다가 이제 그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해서 4박 5일로 해가지고 딱 다 합치면 2주거든요. 네. 14일 동안 여행을 하고 그냥 저는 계속 운전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네. 뭐 여행하고 사진 찍어주고 예쁜 사진 편집해서 보내주고 네. 막 그런 투어들을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네. 되게 처음에는 생소해서 사람들이 네. 좀 잘 신청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네, 네. 신청이 좀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여행을 진행하게 됐죠.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1,300명 왔다 하면 정말 거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진 않아요. 비수기는 쉬고요. 또 성수기는 여행을 계속하고 뭐 그런 여름은 계속 나가 있었고 막 네네. 겨울은 이제 그 짧게 여행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그때 여행했던 친구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경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됐죠. 그분들이 한 번 여행을 참여한 게 아니라 네. 2번, 3번, 4번 막 계속 참여를 하고 투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투어를 좋아해주고 즐겨주고 저와 함께 되게 많은 이제 크루들이 만들어져서 네. 되게 재밌게 여행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좀 가장 호시절, 네. 재밌게 살았던 네, 그런 시절. 진짜 청춘이었네요, 네, 청춘. 맞아요. 네. 또 한양유치원도 2017년 1월에 시작을 하셨던데 제가 그때 대학에 입학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네.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뭐 20대를 위한 유럽 패키지 여행 이 정도는 있었지만 이런 컨셉 있는 여행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효리네 민박이 시작하면서 제주살이 붐이 시작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찾아보니까 2017년 6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주 붐이 일어나기 전에 제주를 선택하셨고 맞아요, 네. 치앙마이도 사실 뭐 그때 디지털 노마드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뜨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치앙마이를 알아보셨고 청년마을 사업이 없었을 때 청년마을을 만드셨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 이력을 들으면서 대표님은 진짜 엄청난 선구안을 가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문제죠. 살면서 그게 문제예요. 이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들이 네. 한 발짝 빠른 거예요. 네. 사람은 반발짝 빨라야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아니면 반발짝 차라리 늦게 따라가는 게 네. 돈을 버는 방법인 것 같은데, 빠르게 따라가는 게 더 돈 버는 것 같은데, 앞에 가서 돌격대였죠. 돌격대. 네. 앞에 가서 대가리 깨지는. 그래서 많이 되게 돈도 많이 잃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썼고, 물론 그렇게 했기에 이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 뭐 그 네. 시간들을 후회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의 기존은 그래요. 한 템포 느리게. 이제는 한 템포 느리게. 한 템포 느리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막 치앙마이 가서 막 해봤는데, 이게 사람 모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몇 년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한량 유치원 같은 여행 컨셉으로 여행을 했을 때, 막 투어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정말 많은 홍보를 해야 했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콘텐츠와 많은 설명, 많은 레퍼런스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네. 이런 여행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믿기가 어려웠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맞아요. 이런 거 좋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네, 그때 고생들이 뭐 어쨌든 네, 저한테는 좀 추후에 좀 힘든 시간들이기도 했죠. 네. 네.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시작했다가 이게 빨리 반응이 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시간들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님은 대전 출신이라고 네. 하셨고 서울에서 오래 사셨고 근데 이제 목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채널 공통 질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서울 밖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사실 처음에 저의 사업 아이템은 이제 서울을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해보자였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해방촌 그 이태원에 네. 보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보강동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고 그리고 해방촌 쪽에 이제 익스포르트 사무실 만들고 하면서 그쪽에 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저희가 도전을 했거든요. 네. 막 그래서 공사도 막 했어요. 막 이제 진짜 건물 하나를 저희가 부셔가지고 네. 하다가 이제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 나올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스탑하고 괜히 손해만 보고 나오게 됐는데 무모했죠. 좀 많이 무모했고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부동산이 비싸고 한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서울은 좀 워낙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뭐 1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품이 있죠, 여유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써봐라, 뭐 아니면 매입하더라도 서울에 진짜 20분의 1, 3분,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래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때 익스퍼루트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우리에게 고향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사람들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고향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게 서울이긴 어려웠고 그래서 지방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되게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할 기회가 지역에서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그렇죠. 네, 네.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목포에서는 서울에서 버티던 거에 뭐 절반 비용으로 인생의 2막 3막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걸 봤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주거비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서울에서 살아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나요? 뭐 주거비 얘기하셨는데, 근데 주거비도 지역 바이 지역이에요. 지바지예요, 지바지. 왜냐면 목포는 쇠퇴하는 도시예요. 옛날에는 전국 6대 도시 안에 들었다가 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집이 많아지고 쇠퇴하고 있는 도시여서 공폐가가 많고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빈집도 많고 그리고 또 집값이 싼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군 단위의 시골이나 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집값이 싸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서울보다는 싸겠죠. 네, 네, 서울보다는 싸겠지만
엄청 싼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내 뭐 읍내 같은데 네. 오피스텔도 있고 원룸도 있겠죠. 청년들이 뭐 초가집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걸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군은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옛날부터 그냥 비슷한 인구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 존재하고 그게 그냥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계속 공사하러 온 사람들, 공무원 합격해서 온 사람들, 선생님들, 뭐 간호사들, 뭐 이렇게 지역에도 오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네. 계속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빈집이 또 없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전 목포에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지금 저희 일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네. 보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원룸인데 거기 월세가 얼마일까요? 한번 아. 맞춰보시면. 아, 바다가 보이는 원룸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 원룸이에요. 35. 35. 네. 약간 지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더 밑으로요? 네. 진짜요? 네. 20? 20 더 다운. 더? 네. 10만 원이요? 10만 원. 진짜요? 네네. 월세 10만 원. 물론 이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택이긴 한데요. 네네. 월세 10만 원이고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나? 200만 와. 원이었나? 관리비가 좀 비싸요. 관리비가 네. 월세 10%나 돼요. 만 원. 네. 그래가지고 우와. 네,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하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뭐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뭐 가게짜리 하나에 막 월세 20만 원, 뭐 30만 원, 그냥 1년은 그냥 써라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목포에서 만약 일을 할 수 있으면 네. 만약에 목포에서 내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한다거나 네, 목포에서 네. 직업을 구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비대면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 재테크가 아니죠. 그 뭐라고 하냐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네. 수입은 똑같잖아요. 네, 네. 수입은 비슷해요. 서울이나 목포나. 네. 근데 어쨌든 집값에서 많이 아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통비도 좀 많이 적게 네. 들고요. 뭐 저희 대부분 출퇴근 거리는 걸어서 10분, 15분을 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와, 진짜 최고네요. 뭐 먼 친구들 버스로 뭐 해봐야 20분, 30분 정도여서 멀어야 제일 멀어야. 네, 네. 네. 엄청 이제 가깝고 거기서 낭비되는 시간들이 줄어들죠. 서울에서는 저도 막 어디 학교 가고 막 어디 가고 할 때만 1시간, 2시간은 기본적으로 맞죠. 자꾸 이동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껴지는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네. 하나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밥값은 사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차이 있죠? 좀 있죠. 네, 네. 있죠, 일단은 있죠. 조금 있어요. 네. 네. 서울보다 그래도 훨씬 저렴한 음식도 있고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같은 값이면 맞아요. 아무래도 여기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월세 고민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괜찮아 마을을 하면서 느꼈는데 괜찮아 마을에 30명의 청년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서 삼삼오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큰 집 하나 구해가지고 4명씩, 3명씩 막 살고 그래요. 네. 집밥을 같이 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사 먹으면 똑같은 금액들이 밥을 해 먹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막 진짜로 한 달에 식비를 2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사람도 있고 막. 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엄청 적은 돈으로 그러네요.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치면 서울에 진짜 뭐 열심히 아끼면 10분의 1의 생활비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거 살면 뭐 모으는 돈이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아껴지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생활고 때문에 빨리 일을 또 구해야 되고 생활고 때문에 일을 빨리 구해야 됐죠. 네, 네. 뭐 월세나 반값이나 이런 건 한 달에 180만 원씩 계속 네. 그냥 나가니까 월세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다 돈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생활비 거의 뭐 180, 200 뭐 이렇게 쓰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여기서는 적게 쓸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아니면 모아둔 돈 가지고도 몇 달을 더 살아볼 수 있고 뭐 네. 그런 좀 장점들이 있죠. 그 사이에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능력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 바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뭐 인구 2, 3만부터 시작해서 뭐 10만, 20만 광역시까지 지역이 엄청 많은데 사실 서울 밖은 다
지역, 로컬 이렇게 뭉뚱그려 말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연고가 없는 서울 사람들이 지역을 내가 여기를 내려가 보고 싶은데 하고 선택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차가 있냐 없냐. 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예. 차가 대부분 없어요. 서울에서 청년들이 그쵸. 20대에는 거의 없죠. 네. 맞아요. 뭐 중고차나 뭐 500만 원이면 뭐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할 데도 없고 맞아요. 주차장 월 요금도 비싸고 그리고 또 나가면 다 차 막히고 또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맞아요. 밤늦게까지도 뭐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계산해 보니까 옛날에 차 한 대를 사는 돈보다 내가 출퇴근을 매일 택시로 하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차의 감가상가, 보험료, 네. 주차비 다 따져서 생각을 했을 때 네. 매일 택시를 타는 게 돈이 더 적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네. 대부분의 지역들이 차가 없으면 불편한 곳들이 많아요. 네. 특히 군 단위의 시골, 소위 말하는 시골들은 사실상 차가 없이 살기가 좀 어려워요. 읍내에 살아야 되는데 네. 읍내에 살면 생활의 단조로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읍내에 살면 물론 이제 더 시골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면 단위, 리 단위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그 읍내는 그나마 뭐라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심심함이 있죠. 네, 네. 물론 그걸 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읍내에 살면서 이제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면 단위, 리 단위 들어가면 진짜 사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삶은 영화 속의 삶인 거죠. 네. 뭐 이쪽에 사는 사람이 친구네 집에 저쪽에 가가지고 그날 친구가 막걸리 만들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집에 못 가요. 맞아요, 못 가요. 차는 이미 6시에 끊겼고요. 네. 그나마 2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도 6시에 끊기고 택시 안 와요 일단. 네, 택시가 맞아요. 그리고 택시 타도 뭐 3만 원, 4만 원은 기본 요금이고 그냥 머니까 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차량 소유 유무 또는 운전 가능 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은 꼭 차를 사야 돼. 그럼 이제 차를 안 타던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또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막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가려니까 이렇게 뭐가 생각할 게 많냐 하면서 뭔가 멀어지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제가 목포를 자꾸 이렇게 목포를 생각하고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목포 언더신 같은 경우는 목포역 도보 내려가지고 도보로 다 15분 거리 안에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고 네. 그리고 되게 그 15분 거리 안에 뭐 햄버거 집부터 뭐 백반집 그리고 문구점 네. 뭐 아니면 편의점도 뭐 수십 개가 있고 되게 막 모여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되게 아기자기한 마을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바다도 걸어서 갈 수 있나요? 걸어서 10분이면 바다를 와. 가서 볼 수 있죠. 네, 산도 저 유달산 정상까지 30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되게 작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차 없이 도보로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 있으면 또 목포에서 주변에 진도나 신안 해남으로 여행 다니기도 좋고 네. 좀 멀리도 살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소도시들이 좀 있죠. 뭐 강릉이라고 하는 뭐 속초 아니면 또 통영 뭐 또 여수 네. 순천 뭐 이런 데 이제 소도시들 가면 그런 데는 다 좀 이제 차 없이도 그래도 좀 도시 안에서 살기가 좀 괜찮아요. 또 네. 나름대로 그 도시만의 정치와 색깔도 있고 정취 네. 정치 말고 네. 혹시나. 네, 도시만의 정취와 정취와. 색깔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되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가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소도시보다 또 군단이나 좀 네. 뭐 이런데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러스팅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네. 시골에서 살아보는 로망을 가지고 있고 네. 하늘이 쫙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가끔씩 이제 그 비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시골의 그 느낌이 너무 좋은. 저도 사실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목포보다 더 시골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런 데가 좋으면 이제 군단이 읍내 이제 이런 데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도시를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약간 아무래도 교통편 네. 얘기가 좀 계속 이어지는데 네, KTX도 있어요. 이 너무 KTX를 중요하죠. 사실 자꾸 목포 자랑 같은데요. 목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포에서는 KTX 타고 2시간 반이면 서울을 가죠. 네, SRT, KTX 다 너무 있고. 부럽습니다. 뭐 진짜로 아침 시간대는 30분마다 있고 뭐 낮 시간대도 1시간마다 KTX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웬만한 약속들 있으면 그냥 그날 다 갔다 그날 와요. 네. 전 서울에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한 3-4번은 가거든요. 네. 뭐 이렇게 회의도 있고 미팅도 있고 네, 네. 또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서울을 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제 그날 그냥 아침에 가서 그 앱 키고 네. 티켓팅 해요, 그냥 그날. 그래서 딱 끊고 바로 그냥 타고 갔다가 네. 하고 온단 말이에요. 3시간 컷 가능해요. 여기 도어 투 도어로. 하긴 네. 여기에서 역까지 엄청 가깝잖아요. 네, 또 여기까지 10분 거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전철 타고 뭐 충무로 이런 데 가면 뭐 이제 충분히 3시간 만에도 갈 수 있죠. 네. 네. 도합해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좀 어떻게 보면 KTX 장점인 것 같아요. 있죠, 많이. 그래도 예, 여수, 뭐 순천, 뭐 구미 다 KTX 가잖아요. 네, 뭐, 네. 뭐 또 울산, 포항, 뭐 또 강릉 요즘 또 KTX 뚫렸고 그리고 또 그 KTX 역까지만 좀 가까웠기만 해도 네. 차를 타고 KTX 역 가서 주차를 해놓고 KTX 타고 어딘가를 갔다 오는 또 그런 재미도 있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빈집의 유무죠. 빈집의 유무. 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려니까 네. 빈집이 없어서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네. 집을 구하다가 못 구해가지고 다시 이 도시는 좋은데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게 목포는 안 좋았어요. 목포가 빈집은 많은데요. 네. 살만한 빈집이 또 많진 않아요. 목포 원도심에는. 네, 네. 그래서 신도시에는 빈집이 많죠. 살만한 뭐 오피스텔 원룸 많이 있죠. 네. 근데 또 그 신도시 살려고 목포 온 건 아니라 그렇죠. 원도심에 살고 싶어서 온 건데 이 원도심에는 또 그런 집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사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서 또 네.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또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럼 농경지가 있는 그렇죠. 농촌으로 가야죠. 네. 목포는 농경지가 단 1도 없어요. 저 섬에 가면 있겠지만 섬에 네. 가면 논밭이 있겠지만 목포 원도심뿐만 아니라 이 목포 시내 안에서는 목포 안에서는 육지 목포 안에서는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순천이나 여수 같은 데는 농경지가 있어요. 네. 저쪽 이렇게 면 단위로 가면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리고 가야겠죠. 네. 또 산업이 있고 그리고 또 공장이 있어가지고 포항, 울산 뭐 아니면 거제 이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단이 형성되고 근로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근로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네. 음식점이나 카페나 책방이나 책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또 그런 인구가 많은 데를 찾아가야겠죠. 네. 네. 그래야 아무래도 어쨌든 내수 그러니까 이제 네. 지역 안에서의 채워주는 인구가 될 테니까 그런 시장 분석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 뭐 여기서 계속 그냥 뭐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코워킹 스페이스나 그런 이제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네. 전주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되게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그런 노마드 워커들이 좀 많이 모여서 살아가는 문화도 좀 있고 강릉 같은 데도 네, 네.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네, 그런 부분들 네, 좀 고민할 뭐 자세한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저는 들었어요. 저는 관광업을 하기 때문에 관광이 중요했어요. 네. 저는 이 도시의 관광 잠재력이 되게 중요했고 저는 목포를 선택하고 나서 네. 나중에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목포 원도심에서는 저희가 수용 가능한 그 숙소 활용 가능한 관광 자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장점이었죠. 네. 그러네요. 아까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옛날에 이제 그 대표님이 저희 강연 와주셨을 때 리틀 포레스트가 판타지인 이유 이러면서 세 개 말씀하셨거든요. 엄마의 집, 옆집의 준열, 요리 실력.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리틀 포레스트만 생각하고 왔다가 큰 코 다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조금 인상적인 일화였는지 하나 정도만 들려줄 수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뭐 배경 설명이 다시 한번 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영화 리틀 포레스트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임순례 감독님 또 뵀었어요.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이고 그리고 나오는 배우들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근데 이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고 지역에 내려가서 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당황하는 게 네. 이
정말로 집 구하기 어려움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주인공 혜원이 네. 임용고사에 3번 떨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플 때 언제든 그녀가 갈 수 있는 엄마의 빈집이 있었기에 그녀는 아무런 고민 없이 배낭 하나 메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들 시골에 집 하나씩 그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맨바닥에 헤딩을 해야 되고 경험이 없고 그런데 살아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막 가니까 옆집에서 류준열이란 이 친구가 옆에 진기주 배우가 막 친구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네. 재밌게 놀아요. 우리는 또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바로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농사 짓고 살아본 경험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 하우스, 공간 그리고 또 친구들,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크죠. 네,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 이코노미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했던 이제 행안부의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용역 사업에 제안했던 제안 내용이 그거였어요. 네. 그 사업은 요지는 이래요.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을 시민들이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청년들에게는 빈집을 활용해서 고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고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고 1기에 30명, 2기에 30명, 총 60명의 청년들을 지역에 6주 동안 살게 했어요. 네. 그 결과 그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서로 되게 끈끈해지고 친해지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 남아서 계속 살아가자라고 의기투합했고 무려 3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집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남아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BBC나 타임지, NHK 같은 곳에도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해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바뀌면서 뭐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거의 아까 말했던 거 올해까지 한 50여 개의 맞아요. 청년 마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청년들의 니즈가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쉬고 편하게 그냥 놀고 가는 여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정부 사업으로 감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의 부담이나 그리고 지역 활성화의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오롯이 나 자신을 괜찮게 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남아서 더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와 공폐가 활성화, 지역 정착에 집중되다 보니까 막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막 지역 청년들이 여기서 괜찮아져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모집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이제 진행 아직 선발이 아직 안 됐죠. 네.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모쪼록 이 취지가 여기에 오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괜찮아지고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지원해주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지역살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룹,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엄마의 집, 옆집의 류준열, 앞마당에 봄동 배추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 다 중요하죠. 청년들에게 빈집을 준다? 중요하죠.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계속 누차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재밌는 청년들,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보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약간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일을 만들어 오시는 감각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괜찮아 마을의 이제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카이빙도 잘
가시기도 하고 또 언어를 되게 고심해서 고르신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대표님 일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간단히 말해주신다면 뭔가요?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네. 사실 옛날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뭐,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좀 철학에 나는 것들이 좀 있었고,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브랜딩이 중요했죠, 되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글, 그리고 사진,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톤의 매너들이 다 사람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이슈들을 겪으면서 네. 이슈라고 하면 코로나나 그리고 뭐 팬데믹으로 이후에 이제 어떤 경제적 위기나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참사들이나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좀 중요한 거는 역시 좀 생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제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네. 비즈니스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정체성을 지키다가 이제 비즈니스 감각을 잃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라. 왜냐하면 내가 생존해야 네. 우리 조직원들이 계속 함께 갈 수 있고 내가 생존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브랜드를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굉장히 탐구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찮아 마을이 좀 덜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괜찮아 마을이 그닥 상업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닥 뭔가 돈 버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부적 어떤 싸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면서 또 브랜딩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네, 계속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뭔가 잘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충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되어진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출발했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관광 여행으로 풀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관광으로 여행으로 재밌는 여행을 만들어가고 그 재밌는 여행들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그것들을 소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예상치 못하게 B2C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조금씩 더뎠던 것에 비해서 B2B, B2G 단체의 방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새로운 시장을 좀 배우게 됐고 이걸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모포를 방문하고 있고 그 단체들에게 맞는 여행과 교육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저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사업을 이제 영위하게 됐죠. 네. 방금도 단체 팀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지금도 이제 대학원 졸업생 동기 모임인데요. 네, 어쨌든 여행을 단체로 많이들 하는데 네. 좀 더 의미 있는 여행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 투어들을 하고 로컬 숙소에 체류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 기획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네. 저희 여행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좋은 또 결과를 또 주기 위해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자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계속 또 직원을 고용해서 이어나가는 창업 회사로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멋지게 먼저 이 로컬 씬에서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늘 감사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 청년들이 서울을 벗어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쉽사리 지역행을 택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취업 선택지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로 어떻게 지역에 내려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 사례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목포 괜찮아 마을에 와서 정착한 청년들의 사례도 많이 보셨으니까 청년들의 이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그런 게 궁금해요. 뭐 일단 섣부르게 뭐 그냥 지역에 가서 살다 보면 취업이 되고 창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확실히 취업의 기회가 적고요. 대부분 회사는 서울에 있고 그리고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지역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긴 하죠.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지역에는 그만큼의 인구가 없고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이런 B2C의 일이 아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뭐 꼭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는 게 일단은 어려운 게 지역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창업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지역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뭐 돈이 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몇 달은 좀 살아도 볼 수 있다면 뭐 물론 지역에서 돈이 많이 안 들긴 하니까요. 그러면 한번 좀 살아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당장 내가 일이 지역에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좀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내가 그래도 꼭 서울의 집이 아니라 지역에서 집 구해가서 살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역행을 선택하는 건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선택할 때 명확하게 그 지역을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들이면 네.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관광 쪽 일이니까요. 서울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로컬의 숙소와 로컬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왔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지역을 가는 메리트가 좀 있으면 지역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섣부르게 이제 괜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선택했다가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요즘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는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고 좀 지역에서 좀 한 달, 두 달 살아보는 그 시간이 돌아오고 나서도 나에게 그렇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면 꼭 한 번쯤은 살아보기를 추천해드리는 경험입니다. 네. 네, 지역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서울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또는 꼭 너무 서울만 얘기했는데 대도시, 뭐 광역시 같은 대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한 번쯤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지역에서 느긋하게 한 번쯤 살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내 인생에 만들어 보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 특히나 요즘 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롭고 그리고 또 약간 정말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때는 정말 좀 무리해서라도 지역에 가서 살아보면 좋겠다고 적극 추천드려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런 제공해 주는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기는 해요. 저희도 뭐 거주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엄연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 마을 같은 프로그램들도 매번 기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어도 또 나랑 조건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많이 찾아보곤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그렇게 찾아본 만큼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꿈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까지는 꿈꿔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 세상을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오랫동안. 네. 너무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그리고 또 뭐 환경적 이슈,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위험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고, 사업적으로는 제가 괜찮아 마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와서 살아가고 네. 그리고 또 여행도 많이 오고 저는 관광, 여행을 만들어가는 회사니까요. 이런 재미있는 로컬 투어들을 하러 지금은 연간 한 5천 명 정도 오고 계신데요. 연간 2만 명, 3만 명이 오는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도시들이 앞으로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아지고 기능을 잃고 사람을 잃어가는 도시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경제적 활력 요소를 찾고 그리고 또 유입 인구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멋지게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